네, 국내 코로나19 현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20명대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이 집계가 나온 이후로 서울 강서구의 한 요양병원이 또 하나의 집단 감염 거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욱 기자, 일단 어제 신규 확진자 26명 중에서도 국내 지역 발생은 상당히 적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환자는 4명이었습니다. 국내 발생이 한 자릿수를 기록한 건 지난 5월 19일 이후 처음입니다. 또 해외 유입 사례인 22명은 중국 이외 아시아 국가, 특히 필리핀 입국자가 많았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 2주 동안의 통계를 보면 해외 유입 사례가 377명으로 전체 59.5%를 차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방역 강화 대상 국가 6개국에 대해 비자와 항공편 제한 등 조치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오후에 또 확진자들이 추가되면서 서울은 지금 요양병원 한 곳이 또 문제가 되고 있죠. 네, 우선 서울 강서구의 한 요양시설에서 이용자 9명이 확진됐습니다. 서울시는 다른 이용자와 직원 등 90여 명을 검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서 확진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서울시에서는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16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관악구 사무실 관련해서도 서울과 광주, 또 전남 등 6개 지역에서 누적 3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어제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지 6개월을 맞아서 그동안 수고해왔던 방역당국이 소회를 밝혔다면서요? 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어제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마라톤을 뛰는데 초반 10km 구간을 100m 달리기로 전력 질주한 느낌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장기화에 대비한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대응 체제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는데요. 우선 근본적으로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필요하고 또 중환자 대응 역량을 키워야겠다고 강조했고, 진단검사와 역학조사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만큼 지속 가능한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인력이 확보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기화에 대비해 상설화하기로 한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어제 회의 장면을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했는데, 원래는 임의 조직이었지만 전담 인력 77명을 포함한 254명으로 상설 조직을 개편하면서 지난 13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이제 휴가철 성수기예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행락지로 대거 몰릴 텐데 방역당국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이 방역당국은 이번 여름 휴가철이 지난 5월 발생한 이 클럽 집단 감염보다 더 감염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날씨도 덥고 휴가철에 마스크 착용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몰리지 않는 휴가지를 찾거나 도서관과 미술관 등 공공시설을 이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초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은 전국 13만여 곳에 설치된 것으로 집계되는데, 정부는 이 가운데 2만 7천여 곳은 자발적으로 설치했다면서 현장 건의사항을 반영해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